이 마이크 아니구나. 그것도 맞는데 안 켜가지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DB손해보험의 조봉구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운전하실 때 물 튀는 거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 5가지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신상품 간편보험이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는가 그러면 나에게 맞춘 초경정 간편건강보험이 나왔습니다. 보이는 것 같이 355에서 385까지 갈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355까지는 표준고지, 355를 넘는 6, 7, 8에 대해서는 간편고지가 들어가는데 이 간편고지는 입원 수술만 봅니다. 간편보험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고지할 거 있으면 정상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지 내용이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5년까지의 표준고지, 5년 이상이 되었을 때, 초과가 되었을 때 6년차, 7년차, 8년차에 대한 간편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입할 시점으로 봤을 때 5년차까지 고지하고 6년, 7년, 8년차에 입원 수술이 없다 그런다면 6년, 7년, 8년, 그러니까 365, 375, 385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저렴해졌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5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365 플랜으로 못 들어가. 그러면 355까지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고 가입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번 수술이 없다면 365 플랜으로 계약 전환이 되고 또 1년 375, 또 1년 385 해서 최고 3번에 대해서 계약 전환을 통해서 보험료가 할인되는 그런 보험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행복플러스가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가지고 표준체가 들어가는 건강보험이 나왔다 그런다면 지금은 간편보험에서 그 체계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 크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5년까지는 표준고지, 5년 이후에 입원 수술이 아닌다면 6년차, 7년차, 8년차로 들어간다. 그 기억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충수염으로 수술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6년 5개월 정도 지난 거죠. 요거 간편보험. 물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에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데 뭐 다른 고지 내용이 크게 문제가 안 되실 때 뭐 이런 전제 조건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DB손해 보면 365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355가 아니고 365, 1년 더. 왜? 5년까지는 기본 고지지만 5년 넘어서 입원 수술이 없고 이분 같은 경우는 6년 5개월 정도 전에 입원 수술이 있기 때문에 365로 들어가시면서 다른 회사 355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 한 31% 정도, 한 32% 정도가 저렴한 보험료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 행복플러스가 나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5년 넘었을 때 입원 수술을 보는데 예외 질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간편보험이잖아요. 간편보험은 예외 질환이 있습니다. 그 예외 질환을 인정을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예시로 충수염을 이야기했을 때는 충수염은 예외 질환으로 고지 대상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냥 들어간다면 365로 들어가지만 예외 질환이기 때문에 385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32% 정도 저렴한 보험료가 110개에 대한 예외 질환. 이건 여러분들 책상 위에 지금 나눠드린 리플렛 한 장에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110개에 대한 예외 질환 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치조골 수술 임플란트로 인한 수술 받은 것도 예외 질환으로 인정 들어가고는 거고요. 요실금이나 아니면 부비동력, 백내장, 대장용종도 예외 질환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예외 질환이 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365가 아니고 385로 들어가면 그 보험료 격차는 더 커집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이번 달부터 나온 초경정 간편 건강보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설계를 하시는 우리 매니저님들이 보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보험료 내렸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렴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렴하다. 다른 것처럼 좀 저렴해졌어요가 아니고 저렴한 게 확인이 됩니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편보험을 이야기하실 때도 5년차까지 고지뿐만 아니라 6년차, 7년차, 8년차 고지도 충분히 보시면 더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들한테 안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뭐 타사에서 10년을 보면 3텐트, 5텐트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DB손해보험에 8년을 고지하는 초경정 간편건강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0년까지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 고객 기억력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보험을 하는 사람은 한 6년, 7년 전에 뭐 나는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객은 믿되 병원 기록을 못 믿습니다. 왜? 고객 기억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실제 병원 기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10년보다는 조금 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8년짜리가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이유. 우리가 봤을 때 10년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가 아니에요. 10년으로 갔을 때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랬을 때 8년만 고지하고도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의 초경정 간편건강보험이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아울러서 가입할 때 문제가 있어서 8년 차까지 못 가더라도 그 가입한 것들에서 가입한 이후 시점에서 1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 단계, 또 1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추가 할인이 가능한 것들, 이러한 계약 전환을 가지고 있는 게 DB손해보험의 초경정 간편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비교를 해보시면 이 차이는 더 커질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달에 똑같은 구조로 나왔던 건강체 보험이 있어요. 이게 행복플러스, 청춘어람 두 가지인데요. 이것들 역시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2018년도 6월달에 치질 수술을 받았다. 기존 보험으로 본다면 그냥 간편보험, 그냥 건강체로 표준보험 들어가시면 돼요. 종합보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고지하자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6년 고지했을 때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행복플러스 또는 청춘어람이라는 이런 상품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치질 수술은 많은 수술인가요? 아닌가요? 많죠. 이것도 역시 지난달까지는 행복플러스가 예외 질환 인정하지 않습니다. 5년이 넘고 이번 수술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7월달 들어서면서 예외 질환 51개를 가지고 가서 간편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년까지는 표준고지, 5년 넘었을 땐 예외 질환, 즉 51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질 수술 받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요. 6년차 고지가 아니고 이제 8년차 고지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치질은 예외 질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8년차 고지를 했을 때 보험료는 오히려 더 차이가 커진다. 이제는 가입하기 전에도 할인이 될 수가 있고 가입하고 난 다음에도 할인이 될 수가 있는 DB손해보험 상품. 이런 상품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왔다. 여러분들도 영업하시는데 고객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DB손해보험의 간편보험 쪽으로는 초경정 간편건강보험, 표준체, 종합보험 쪽에서는 행복플러스 또는 청춘어람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춘어람은 10세부터 35세까지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35세까지 들어가는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청춘어람을 많이 권유해 드립니다. 왜? 똑같은 담보다 그런다면 보험료가 눈에 띄게 저렴해요. 그냥 저렴한 게 아니고 눈에 띄게 저렴한 청춘어람이라는 상품이 10세부터 35세까지 들어가는 종합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1개에 대한 물론 간편보험 110개에 비해서는 적지만 치질이라든지 치조골 수술 이런 것들, 부비동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외 질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들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고객이 2018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에 수술을 받았대요. 그럼 아예 가입이 안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서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5년까지는 표준고지, 5년 이후에 이번 수술을 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분은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가 아니고요. 고지하세요. 부담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 그대로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고지를 들어갈 수가 있다. 왜? 5년까지는 표준고지지만 5년 넘어서 이번 수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때문에 고지하고 8년 차까지 들어가신다 그런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게 행복플러스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고객이 나는 7년 반 전에 수술 받은 것 같대요. 그래서 7년 차를 고지하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6년 반 전에 받은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타사 같은 고지 위반으로 기본적으로 상품 자체가 고지 위반으로 들어가지만 DB손해보험은 7년 고지하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6년 고지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고지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아니고요. 고지 위반으로 7년 고지가지고 6년 고지를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만 내가 추징만 당한다면 보험 계약 자체 유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DB손해보험의 행복플러스 청춘어람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1호종 술비나 간병 사용 입원 일당 그리고 51개에 대한 예외 질환으로 인정하면서 8년 차까지 우리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이 가역을 했을 때 무사고의 개념이 3대 질환을 포함한이 아니고 그냥 이번 수술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폭넓은 계약 전환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안내할 때 가입 전 또는 가입 후에도 추가 보험료 할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 행복플러스와 청춘어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간편보험으로 갔을 때 초경증 간편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납입 면제도 차이가 있다. 행복플러스 같은 경우는 뇌혈관 활성 심질환 진단은 40세까지, 뇌혈관 활성 심질환 수술은 41세부터 들어갑니다. 타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하나, 협심증 워낙 많이 발생하는데 협심증으로 수술 받았다 그런다면 납입 면제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DB손해보험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요즘 발견이 많아지고 있는 디파열 대뇌 동맥류 I67.1로 이야기하는 디파열 대뇌 동맥류에 대한 수술도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것. 타사하고 반복뿐만 아니라 납입 면제 조건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요거 내 걸로 가지고 갑시다. 내 걸로 만듭시다. 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상품 새로 나온 것들 큰 구조적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담보들 이야기 드릴게요. 새로 나온 담보들 이미 타사는 나왔지만 조금 더 발전돼서 나왔습니다. 통합암 진단비, 그다음에 통합 전이암 진단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타사하고 달리 원발암 10개, 그다음에 전이암 8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담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번의 추가 진단을 받았을 때 추가 진단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18번이 최고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18번 다 받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진단비가 나올 수 있는 것들. 기존에 암 진단비가 있는 경우에 이걸 가입하라고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또 하나, 통합암 진단비는요.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암 주요 치료비,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타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빨간 회사하고는 뭐 전이암이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DB손해보험 기본적인 보장이 나가고요. 그리고 각각의 담보가 별도 보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18번이라는 것들 얘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쪽이다라는 것들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달에 암 환자들이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카페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위암으로 최초 원발이 됐고요. 식도암, 폐, 간, 림프 그리고 뇌까지 전염됐던 분입니다. 실제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2022년 9월달에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림프, 간까지 전이가 됐고요. 2003년 8월달에 뇌로 전이가 됐고 감마나이퍼스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올해 2024년 4월달에 폐까지 전이됐고 이게 도저히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약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5월달에 간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맨 윗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보내고 다시 들어와 봅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분은 사망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DB손해보험 통합암 진단비로 들어간다면 원발암이 위암과 나머지 전이가 되었던 간, 그다음 폐, 그다음 뇌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통합암 진단비, 통합전이암 진단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갔을 때 암 치료를 어느 정도 종료를 하시고 이번 달부터 다시 출근을 하시는 그런 법인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이 교육 내용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전이가 또 되고 또 전이 되고 또 전이 되는 일들을 좀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본인이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너무 많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런 담보들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DB손해보험의 통합암 진단비를 가지고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가 기존에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있었는데 보험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요걸로 한번 가입해 봅시다. 요거는요. 기존의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보다 한 38% 정도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급여에 대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요. 2022년 1월 1일부터 2차성 암에 대한 약물 허가 치료가 100% 본인 부담금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급여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비급여만 되고 급여는 안 해줍니까? 보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여 같은 경우는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산정 특례
적용받으면서 5%면 지급하면 돼요. 또 이 금액을 연간으로 놓았을 때 200만 넘게 된다 그런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지만 실제 금액상으로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라는 것들 우리가 더더욱 중요하게 단 이것도 역시 기존에 종합병원 암조효 치료비가 있다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들 요거 좀 권유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치료당 연간 2번 통원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약물 치료비 최초 1회 연간 1회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있고요. 특히 갑상선암 호르몬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별도 담보로 보험료 100원 수준에서 최초 1회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암 담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넣으시는 것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가 먼저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가 없다 그런다면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1억이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권유해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왜? 종합병원이 먼저기 때문에. 대신에 타사의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가 있으신 분들은요. DB손해보험에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5천을 넣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요거는 중복 보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신문기사에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는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에서 보상이 안 나간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에는 그냥 암주요 치료비는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보상이 안 나간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악한 건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은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하는 거지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다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그 신문기자가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지난달에 제가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상품 개발 파트까지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상급종합병원도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를 들었던 분들은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를 가입을 했다 그런다면 두 개가 중복으로 보상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보장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들 때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다음은 우리 이번 일당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 일당 만원, 2만, 3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인실 이번 일당 이야기하죠. 근데 1인실 이번 일당 이야기할 때 1인실은 많이 들어가나요? 들어가고 싶어도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2, 3인실입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 3인실 일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실이 꽉 찼다. 그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2, 3인실로 들어갑시다. 이유는요. 1인실은 전체가 다 비급여예요. 그래서 30만, 40만 나올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만 30에서 50% 본인 부담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줄 것인가? 2인실 24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 본인 부담금은 12만 원 정도 돼요. 3인실 들어가면 18만 원 정도인데 본인 부담금은 7만 2천 원 정도 돼요. 이거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입원실 일당입니다. 1인실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2, 3인실에 대해서 종합병원 입원 2, 3인실 입원 일당 5만 원, 상급종합병원 입원실 2, 3인실 입원 일당 5만 원 합쳐서 최고 1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다면 2인실을 들어가든 3인실을 들어가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는데 처음에는 1인실 많이 갔어요. 근데 그것도 부담이 되죠. 요즘은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인실이나 3인실을 갑니다. 왜? 2인실을 가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루에 12만 정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실이 나면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2인실을 갔지만 거의 절반 이상을 거의 독방 쓰듯이 쓰고 있어요. 병실도 넓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2인실, 3인실을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다면 이게 DB손해 보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 3인실 일당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1인실 입원 일당뿐만 아니라 이 3인실 입원 일당까지도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급종합병원 암주 치료비 1인실 입원 일당, 2, 3인실 입원 일당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수술비까지 한다 그런다면 요게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한 2만 원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판매할 때 너무나 좋은 담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컨설팅 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간병인 사용일당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랬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이렇게 올라갔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 5년간 직전 5년간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14.1%가 났는데 간병인 비용만 해도 37.7%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당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노령화 시대가 아니고 노령 사회예요. 간병 받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간병을 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간병인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분들 나이가 60대, 70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이 들어오는 숫자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과 같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간병인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간병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간병인이 환자를 선택한다는 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손볼 게 많아요. 그러면 간병인이 싫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 환자 아니라도 다른 환자들 줄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손이 많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간병업체에 지급한 비용 말고 추가 일명 웃돈을 넣어야 돼요. 그건 현금으로. 이런 일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최저형으로 들어갑시다. 점점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실속형으로 들어간다면 5년 이후에 최저 한 번 되는 거 20%잘 몰라요. 현재 15만짜리 18만 되는 최저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부장형 4번이 최저형이 됩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그래서 15만 원짜리가 5년 뒤에 18만 원이 되고 20년 뒤에는 30만 원이 되는 최저형 간병인 사용일당도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용들을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간병인 사용일당은 앞으로 발생을 한다 그런다면 그것도 보완할 수 있는 최저형 간병인 사용일당 요거 가지고 갑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인 썼는데 웃돈 들어가는 게 이게 영수증도 못 끊어요. 이런 비용들 간병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저귀 값이나 이런 비용들 이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인 줘야 되니까. 이런 비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입니다. 앞쪽에 나왔던 최저경 같은 경우는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고 간병인 사용일당을 가입을 하신다면 이건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가입 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비율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최고 1,000만 원짜리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를 가입을 하신다면 300만 원 이상일 때 150만 원 정도를 PP액 수준으로 가입을 가능하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난달까지는 DB손해보험에 하루 최고 한도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최고 한도 25만 원에 사고당 질병당입니다. 아니에요. 상해당 질병당이에요. 사고당 질병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연간 몇 번의 사고든지 이 간병인 비용을 합쳤을 때 300만 원 이상이면 질병도 몇 번의 질병으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을 합쳤을 때 300만 원 이상일 때 지급이 될 수가 있는 게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 거기에다가 요양병원에 대한 것까지도 보장될 수가 있다 그런다면 간병인 사용 지원비는 입원 지원비는 DB손해보험에서 현재 업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다. 그냥 DB로 오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최저형으로 들어가고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까지 들어간다면 타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도 확 달라질 수가 있겠죠. 문제는 현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우리 간병 환경까지 고려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DB손해보험이 당당히 여러분께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은요. 비탑성중 되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비탑성중을 이야기 드릴 때 애매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우리 예시를 들어갑시다. 첫 번째, 차량에서 내렸을 때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이거 미끄러졌을 때 잘 몰라. 그럼 유튜브 들어가서 유키즈 온더 블럭 치시면 돼요. 그러면 고등학생 애들이 이러한 비탑성중 사고를 막은 사례가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면서 이런 경우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게 남자 남학생이 그 차를 막지 않았다면 밑에 아이들이 교복 입고 막 떼거지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훨씬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비탑승 중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차하고 난 다음에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근본에 부딪혔을 때 이거는 5월 달에 환불리의 블랙박스에 나와 있던 사고예요. 근데 그 사고 영상에 나왔던 분은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 멈춰졌다 그런다면 사람은 나릅니다. 관성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내사가 다 하셨고요. 나중에 사고만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다. 이게 비탑승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비탑승 중을 보면 5분 이내 사고는 차량 번호와 관계없이 보상이 나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객들한테 하지 마십시오. 왜? 고객들은 5분에 우리가 5분 이내면 차량 번호와 관계없이 보상이 나갑니다라는 것을 몰라요. 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잊어먹어요. 중요한 것은 5분이 넘어가면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해주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담보를 판매하실 때 반드시 고객들한테 차량 번호를 가지고 오십시오. 최고 9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9대까지 가입한 이 보험, 이 담보를 가지고 가십시다. 내가 직접 직금 타는 거 말고요. 주말에 타는 세컨드 카나 아니면 내가 부모님 차 가끔 몰아요. 부모님 차 아니면 나 회사에서 모는 차가 있어요. 영업용이 아니라면 그 차까지 내 운전자 보험에 넣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탑승 중 그래서 제 1순위로는 먼저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영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업을 뛰시는 분들 자주 내가 주차를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 주차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사이드 브레이크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탑승 중 요거는 우선 1순위는 배달이나 영업 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반드시 알려주시고 차량 번호를 기입하고 최고 9대까지 넣고 운전자 보험을 들어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말일까지 DB손해보험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입을 시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독점입니다 라고 해서 이미 가입을 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스스로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펫보험 잠깐 이야기 드립니다. 취득재금 및 치아교정 확정 담보를 통해 가지고 보장할 수 있는 담보가 이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정 피부 약물 치료에서 아포펠이나 아니면 사이트 포인트라고 하는 약물로 썼을 때 보장할 수 있는 확장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 등록 2%, 다둥이 5%, 유기견, 유기묘 확인된다면 추가 3%에서 최고 10%까지 할인될 수 있는 기관들 이번에 펫보험이 들어와 있습니다. 7월 달부터 들어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간편보험에도 5년 이후 6년차, 7년차, 8년차까지도 할인받을 수가 있는 계약 전환 간편보험, 초경증 간편건강보험 나와 있고요. 종합보험은 지난달부터 해서 행복플러스 청춘어람에 따라서 6년, 7년, 8년차 50한계에 대해서 예외질환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종합보험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폭넓은 보장으로 고객한테 안내해 주시고요. 통합암, 그다음에 통합 전이암 진단비를 통해서 18개에 대한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실뿐만 아니라 2, 3인실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으로 지원을 받으십시오. 간병인 사용 일당 쪽에서는 하나만 더.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는 이제 필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은 비탑승 중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는 DB 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남은 기간 7월달 더 폭넓은 영업활동, 고객한테 한 번 더 달아갈 수 있는 영업활동,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DB손해보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요것 좀 세팅 좀 다시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이암이 있잖아요. 네, 전이암은 유사암 걸리고 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유사암 걸리고 전이가 되면 그 전 단계를 가지고 유사암으로 들어가죠. 네. 그건